뉴스는 재미없고 지루하다. 뉴스는 꼰대들이나 보는 거다. 나는 뉴스 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다. 이런저런 이유로 평소에 뉴스를 안 보는 사람들을 위한 생방송 뉴스 랭킹쇼 남다른 뉴스 첫 회입니다. 저희 남다른 뉴스가 뉴스 아이템을 선정하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조회수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유튜브 또 네이버 다음 카카오에 나간 MBC 뉴스 중에 그 조회수를 다 종합해서 M보드 차트를 만들고요. 그 차트에서 톱 10에 들어간 뉴스만 선정해서 보내드립니다. 의제를 설정하는 뉴스, 신문 일면에 실릴 만한 굵직한 뉴스, 또 중요한 뉴스 이런 판단 기준은 다 배제하고요. 저희는 오직 조회수, 인기로만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앞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의 퇴근길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을 30분 만에 뉴스 인싸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남들과는 다른 뉴스, 생방송 뉴스 랭킹쇼 남다른 뉴스 첫 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이 남다른 뉴스를 진행하게 된 이휘준 아나운서 옆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들한테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휘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 창구, 소통 창구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요. 여러분들의 댓글남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첫날인데요. 혹시 네. 동시 접속하신 분들이 계세요? 계십니다. 오, 164분. 오, 진짜요? 떨어져, 왔네요. 이거 지인 동원하면 한 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저희가 예. 홍보도 안 했고 공지도 안 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막무가내로 저희끼리 맞습니다.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알고 들어오신 건지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댓글 달린 거 있으면 좀 읽어주실래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 처음 본다. 다 처음 본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많이 봐주세요. 네, 제가 방송을 한 지 3년 좀 넘었거든요. 자, 실력파입니다, 여러분. 네, 연식이 기대해 좀 주시고. 오래되다 보니까 정신교육 고모 덜덜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왜 그 설명을 보니까 네. 이모도 아니고 고모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모는 친절하잖아요. 진짜로. 이모는 좀 잘해주려고 그러고 웬만하면 네. 좀 칭찬을 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이러는데 고모들은 되게 약간 땡땡거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걸 지적하거나 좀 어렵긴 해요. 네, 이게 고모의 이모보다는. 역할이거든요. 제가 이모이자 고모기 때문에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아는데 앞으로 저는 좀 휴준 씨한테 고모 같은 마음으로 예, 벌써 혼나겠네요. 참 소리를 무서워요. 하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쉽지 않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위는 잘 조절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공지도 안 했는데 이렇게 알고 접속을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쭉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코너 남다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남들은 다 본 뉴스의 줄임말로 저희가 정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남들은 다 본 뉴스의 줄임말 맞고요. 많게는 수백만 명이 시청한 뉴스를 의미합니다. 이 뉴스마저 안 본다면 여러분들은 아싸가 될 수 있다. 네. 자연인도 이건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M보드 톱10 본격적인 남다른 뉴스 순위 발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10위부터 공개합니다. 네, 10위는요. 네이버 다음 유튜브 합산 조회수 60만 5천을 기록한 뉴스입니다. 새해 첫날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었는데요. 20대 남성이 만취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그것도 반대편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어요. 네. 그래서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어.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만취 운전자는 이 사고를 내기 전에 택시 사고를 먼저 냈고요. 음주병 소니가 들킬까 봐 막 달아나던 중에 이 사고를 또 낸 거라고 합니다. 두 번이나.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자, 댓글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네. THAJU11님께서 음주운전은 무조건 살인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 그러니까요. 이런 댓글 남겨주셨고, 네. 윤445님께서 음주운전은 계획살인이다. 좀 강하게 처벌 좀 하자. 아무래도 이제 처벌 수위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런 댓글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새해 벽두의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인들하고 방역 수칙 때문에 밤에 술을 못 마시니까 호텔 방에 모여서 술을 먹다가 네. 술을 먹고 나와서 운전대를 잡았던 운전자. 이 사람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봇대까지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또 한 40대 운전자는요, 정말 이 사람 기가 막힌데 만취 상태로 경부고속도로를 서울에서 충남을 갔다가 다시 네. 서울로 올라왔대요. 3시간 동안 술을 먹고 경부고속도로를 120km 넘게 오가다가 결국 사고를 내 다른 운전자를 숨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 참. 음주운전 사고를 정리하는 김에 9위, 8위를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7위에 오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음주운전 관련 뉴스거든요. 네. 68만 2천 번 조회된 뉴스인데요. 이거 역시 새해 첫날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이 만취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편에 멈춰서 있던 차를 들이받았는데 이 차에 타고 있던 사고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망한 피해자가 미용 관련 창업을 준비해 오던 20대 여성이었고요. 그런데 사고 다음 날이 바로 이 가게 잔금을 치르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아, 너무 안타깝네요. 네. 이 개업 날만을 손꼽아 오면서 몇 년 동안 이제 돈을 모으고 그리고 지난 연말에 임대 계약을 마친 상태였다고 네. 합니다. 참 이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거에 대해서 또 댓글을 좀 남겨 주셨어요. 네. 또 까꿍님께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이것도 음주살인이다. 대부분 비슷한 댓글 많이 네. 분노의 댓글을 표출해 주셨고 네. 처벌 수위한 댓글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워낙 좀 민심이 흉흉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음주 단속이 조금 좀 뜸해진 것 같기는 해요. 네. 느낌상. 그런 거 이용해서 음주운전 하시면 정말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럼 9위 뉴스 소개하겠습니다. 네. 65만 4천의 조회수로 9위에 오른 뉴스도 왜 이렇게 새해 벽두에 마음 아픈 사건 사고 소식이 많았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것도 사건 사고 소식이었는데요. 새벽에 식자재를 배송하던 50대 가장이 화물용 리프트에 몸이 끼어서 사망한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 한파 속에서 이 리프트에 몸이 낀 상태로 5시간 넘게 방치가 돼 있는데 사망 원인이 과다출혈이었다고는 하지만 네. 체온 떨어진 것도 사망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네, 그럴 것 같네요. 이 사고 난 리프트는 평소에도 네. 좀 자주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이거를 중대재해로 선언할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경찰은 리프트 수리 등 일지,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이걸 바탕으로 업체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관련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은요. 오늘 네. 오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 또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안전 조치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썬리님께서 중대재해처벌법 강력하게 제정하라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또 연근님께서는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숨져야 또 이렇게 또 강력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네. 마련하겠냐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8위를 보겠습니다. 8위는 기특한 반려견 관련 뉴스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북부의 한 마을인데요. 한 소년이 형제들과 술래잡기를 하다가 집 근처 눈더미에 숨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이 늑대 한 마리가 소년을 향해 조용히 접근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소년의 반려견이 총알처럼 달려와서 늑대에 맞서고 그 사이에 소년이 달아납니다. 이 잭 러셀 테리어종 반려견은 몸집이 2배나 큰 늑대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다가 이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늑대에게서 벗어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에는 숨졌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영상을 보니까 반려견이 네. 진짜 쏜살같이 달려갔는데 네. 저는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충성심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거든요. 네네네. 이유진 아나운서는 경험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키웠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낯선 사람이 오거나 이러면 이렇게 막 짖어주고 이런 것만으로 되게 기본적인 사실 그렇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강아지 충성심이 너무 깊고 그런데 음.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도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으니까 댓글을 네. 기사 보시고 다 알아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네. 어떤 댓글이 달려 있었나요? 기사에? 네. 엘리 SKKK 킹님께서 강용욱 씨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반려견은 삶의 일부지만 강아지에겐 주인이 삶의 전부일 수 있다. 전부일 수 있다. 그렇죠. 참. 그러니까 저렇게 목숨이나 뭐 자기의 생명 같은 것도 생각 안 하고 네. 주인이 위험에 처하면 늑대에게도 달려들게 되는 거겠군요. 네. 좀 안타까운 좀 소식이에요. 네. 6위로 가겠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제 아들 딸을 팝니다 이런 글이 올라오면 이게 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글이 올라왔다 하면. 아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학창 시절에 말 안 들을 때 저희 네. 부모님이 한창 저 판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좀 장난스러운 소식은 아닌 것 같고 네. 이게 실제라면은 사실 좀 황당하거든요. 너무 황당하죠. 네, 일어난 일인가요 이게?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어우.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복수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제 전화번호를 도용한 것 같아요. 고임에 올라서 뒷거래가 하기 힘드니까 멀리 있으니까 안전거래를 유도해서 그 사기치는 수법인데요. 네네네. 그 제가 그 사람이 알림을 뜰 때마다 글 올릴 때마다 제가 좀 집요하게 사기꾼이라고 제가 좀 적었거든요. 아 선생님도 이분한테 뭐 피해를 입으셨던 분이세요? 제가 좀 집요하게 사기 좀 치지 말라 했지만 그 사진이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인데요. 카톡에 메인 사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예예예. 그걸 그 사람이 캡처한 거거든요. 아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아 그럼 이 사람이 이거 의도적으로 복수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뭐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다짜고짜 막 화를 내요. 아, 그 순간 딱 촉이 왔죠. 아, 이 사람이 내 전화번호로 장난치는구나 싶어서 한 2주간 전화 오더라고요. 저 마지막에 이구다 오더라고요는 이주인데 저희가 오타를 냈습니다. 첫 방송이다 보니까 오타도 좀 나고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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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동안 죄송합니다. 저렇게 전화가 네. 쇄도했던 거죠. 그 전화번호를 도용해서 올렸더니.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좀 사기를 당한 어떤 피해자가 네. 그 사기꾼을 신고했고 이 사람 사기 좀 치지 마라 계속 이렇게 했더니 이 피해자 자녀의 그 카톡 프로필에 있는 자녀 사진을 캡처를 해가지고 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올려서 이 피해자의 아들 딸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버린 거예요. 복수인 예. 거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기사는 봤어요. 뭐 보이스피싱 전화가 와서 막 욕을 하고 끊었더니 네. 이 사람 이 보이스피싱이 조직이 알고 있던 제 개인 그 정보, 전화번호랑 주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로 배달 음식을 잔뜩 시켜가지고 아. 집으로 한 뭐 40만 원어치가 배달을 왔네 뭐 이런 기사는 봤었거든요. 예, 비슷한. 네, 비슷한 그런 거죠. 경우인데 아무리 그래도 저건 너무 악질이네요. 실제 애들 사진을 가지고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홍꿀꿀리님께서 소름 돋는다고. 네. 이게 애들 가지고 이제 장기 매매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명예훼손 정도밖에 안 되냐. 참 말도 안 된다. 이런 댓글을 또 네. 남겨주셨습니다. 저 사람이 쓰는 아이디가 한 8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자기 명의의 아이디도 아니고 자기 명의의 또 연락처도 아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을지나 모르겠다는 얘기도 좀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중고거래 네. 하겠어요, 이거. 꼭 좀 검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5위로 가겠습니다. 코로나19의 추위에 눈에 이번 겨울 정말 혹독합니다. 그런데 내일이 이번 추위 절정이 될 거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퇴근 뒤에 여러분 운전 또 조심하시고요. 이 전국이 영하 20도 안팎의 또 초강추위가 예보가 됐습니다. 바람까지 분다고 하니까 체감 추위는 더 심할 것 같은데요. 85만 8천의 조회수로 추위 소식이 5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번 뭐 내일의 최강 한파 소식은 오늘 밤에 오늘 저녁에 방송되는 MBC 뉴스데스크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는 이번 주에 올라온 좀 볼만한 추위 관련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 지금 라면을 한 젓가락 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손을 놓고 근데 라면이 안 떨어집니다. 저게 얼어붙은 거예요. 저게 러시아에서 일어난 상황인데요. 이 사람은 계란으로 도전을 해봅니다. 계란을 저기서 생계란을 깼는데 그대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라면도 그대로 젓가락에 달려있고요. 계란도 달려있고. 저게 요즘에 SNS에서 유행하는 얼음라면 챌린지라고 합니다. 춥디 추운 남극기지에서 시작된 거라고 하네요. 네. 자, 또 다른 영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마을로 알려진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 오미야콘에서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이래요. 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눈보라를 뚫고 아이들이 꾸역꾸역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 52도 아래로 떨어져야 등교를 안 하고요. 영하 56도는 돼야 학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영하 56도가 돼야 휴교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초등학생들한테는 내일 우리나라 영하 20도는 정말 좀 푸근한 거의 날씨겠네요. 뭐 여름이죠. 네. 네. 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추위에 관한 또 댓글을 네.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이 전찬영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와중인데 또 추위가 또 오니까 힘드신 분들이 네. 참 많을 것 같다. 조금 더 힘내주시면 또 봄이 찾아올 거다. 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댓글을 보니까 추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 대한 위로 이런 댓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추위를 피할 수 없으면 즐기세요. 이런 세월 좋은 말씀은 제가 좀 드리기 힘든 것 같고 아 그렇습니다. 저 얼음라면 챌린지 영상을 소개한 것도 너무 저는 좀 밝게 생각한 게 아닌가. 네. 저는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뭐 무거워만 질 수는 없으니까 다음 순위로 가겠습니다. 네, 빨리 넘어가시죠. 네, 4위입니다. 여론을 휩쓴 아주 핫한 뉴스가 이번 주에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뉴스가 4위에 올랐는데요. 조회수도 146만 건으로 5위와 무려 60만 정도 격차를 벌였습니다. 어떤 뉴스였는지 함께 보시죠. 자기 딸보다 더 기도를 데려가려고 준비를 기도로 많이 했다는 둥. 뭐 이러니까 너무 정말 저희는 너무 잘 갔다고 생각했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양엄마 장 씨를 잘 알던 주변인들은 입양의 가장 큰 동기는 친딸에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장 씨는 친딸의 영어 공부 모임이나 가족 식사 모임 때 정인이만 혼자 어두운 지하주차장에 두고 온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맘카페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했던 양엄마 장 씨는 입양을 하면서 정인이의 새 이름을 두고 맘카페에서 투표를 한 뒤 율하로 바꿨습니다. 이는 2살 많은 친딸의 이름과 돌림자를 맞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입양 뒤에도 남긴 글의 대부분은 친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정인이에 대해선 얼른 커서 수준 맞게 놀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에선 유라가 진상이라 참을인 100만 번 색이다 화병 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할지 찾는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화병을 푼 방법은 결국 가혹한 학대였습니다. 깊숙한 곳에 있는 장기인데 그게 절단이 될 정도였다면 그냥 단순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이게 정말 췌장이 절단될 정도면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뉴스인데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수연 리인님께서 양부모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일 것 같아서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나중에 이제 소아과 의사까지 아동학대 신고를 했는데 그래도 그 집으로 아이가 되돌아간 시스템이 큰 문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좀 구조적으로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엄마 공룡님께서는 왜 아이 얼굴은 공개하고 양부모 얼굴은 또 왜 가리냐 네. 이런 댓글도 좀 남겨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예. 의미가 있네요. 이런 뉴스를 그리고 접할 때마다 학대할 거면서 도대체 왜 입양을 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책임하게. 네, 여러 정황들을 토대로 수사기관들은 양부모가 입양을 결정한 이유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친딸의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길러주기 위해 터울이 적은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막상 입양을 하고 보니 쉽게 정이 가지 않자 육아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결국 이 스트레스로 학대를 하고 방임하게 됐다. 막상 키워보니 정이 가지 않자. 이게 참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친딸을 위해서 작은 딸을 입양했다. 예, 그것도 말도 안 되고. 자, 이 실시간으로 김태호님께서 사람이 아니다. 짐승도 저런 짓은 안 한다. 처벌 강하게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이 정인이가 묻힌 경기도 양평 공원 묘지에는 추모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양모는 아동학대 치사, 양부는 아동 유기, 방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또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진정서도 접수돼가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700통이 무려 접수가 됐다고 해요. 이 양부모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그 결과도 저희가 다음 주에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3위에 앞서서 2위부터 공개를 하겠는데요. 그 네.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2위면은 그래도 좀 긴장감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좀 효과음 같은 것들 없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입으로 합니다. 두구두구두구. 과연 2위는? 네, 이번 주 2위는 새해 벽두에 발생한 대형 화재 뉴스입니다. 조회수가 무려 243만이었습니다. 네. 1월 1일이 지나자마자 0시 20분에 발생한 화재인데요.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 4층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소방관 170명이 2시간 반 동안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야 불이 진압이 됐는데
불을 끄고 나서 보니까 지붕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네. 외벽도 종이장처럼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네, 이 불은 건물 4층에 있던 가건물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실습용 화학약품이 보관돼 있었다가 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에 스프링클러도 없어서 참 그래서 불이 커질 수밖에 네.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CCTV 영상을 확인을 해봤더니요. 불이 나기 딱 10분 전에 예. 이 4층에 불이 시작된 그 가건물 연구소 거기서 대학원생 여러 명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만다행이다라는 말을 이때 아니면 언제 쓸까 싶습니다. 예, 인명 피해는 없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 또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구조적인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찡찡TV님께서 대학교 실험실이 가건물에 샌드위치 판넬이 말이 되냐. 그러니까요. 공대 실험실이래요. 그러니까요. 이 화학약품이 가득한 곳에. 그리고 김민기님께서 또 가건물이라니. 등록금이 얼만데. 네. 이런 댓글. 네. 네, 현실적인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언제나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그 안전을 위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게 항상 지적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3위와 1위가 남아있는데 저희가 왜 2위부터 보내드렸냐면 이번 주는 3위하고 1위가 같은 뉴스입니다. 네. 원래 1위 발표는 좀 긴장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쪼그는 맛도 좀 있어야 되고 이때 두고두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 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약해요. 네. 왜냐면 이 아이템이 이번 주에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아. 그리고 저희가 매주 이렇게 조회수를 분석하다 보면 유튜브하고 네이버하고 다음 카카오의 조회수 1위를 한 아이템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는 같은 거였어요. 오. 뭔가요? 뭔지 좀 짐작이 되지 않으세요? 저는 안 오는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황하나 씨 마약 투약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4일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고은상 기자의 리포트가 네. 이 합산 조회수 243만으로 3위였고요. 네. 같은 날 유튜브 엠빅뉴스 채널에 올라간 황하나 씨의 음성이 담긴 긴 버전의 녹취. 이 파일이 무려 유튜브에서만 453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황하나 씨의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해자 심문, 이 영장 네네, 실질 심사라고 실질 심사요. 하죠. 이게 열렸는데 이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황하나 씨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뉴스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마약 얘기 많이 하셨는데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세요? 죽은 남자친구하고 지인 일단은 선택에 책임은 없어요? 마약 투약 인정하십니까? 선생님한테 준수한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 좀 만난 적 있습니까? 마약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씨, 지인분들 협박하시면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해요. 손준 애인한테 나였겠다는 진술 강요한 적 있습니까? 할까요? 네. 이게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이랑 나오는 모습을 같이 저희가 붙여서 보내드린 거거든요. 네. 들어갈 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마치고 나오면서는 혐의를 인정하냐, 진술을 강요한 적 있냐 이런 질문에 인정 안 해요, 아니요 이렇게 짧게 답을 했습니다. 네. 이 법원이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궁금해지는데 뭐 네. 인정 안 한다, 아니다라는 황하나 씨의 답변에 대해서 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좀 댓글로 몇 개 남겨주셨어요. 고기는 사랑님께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저것도 검찰 가서 불기소나 무혐의 나오면 진짜 이게 분노의 댓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이거는 저희가 지켜보고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다시 보도 수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 황하나 씨의 아니다, 인정 안 한다 이런 답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저희도 궁금한데 이 녹취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생각이 더 명확해지실 겁니다. 우리 수원에서 했을 때 있지. 그때는 진짜 콜이 좋았어. 그때 수원에서 할 때 콜 됐어 북한산님? 그래 그때 콜 좋았는데. 진짜 내가 2015년에 했던 뽕인 거야. 근데 그 뒤에 가면 갈수록 가면가 싫다고. 아니 마지막에 변기통에 쳐놓은 거 있어. 왜? 야 그거 술 아니야. 왜? 그거 진짜 사람. 왜? 오지도 않은 똥잖아. 허걱허기 아니잖아. 미친아, 이거 숨이 안 잡혀. 내 엄살 피. 우리는 남자를 그냥 우리 신나 봐. 우리 이러다가 여자들은 하나는 알지.
마지막 번인 아, 근데 헤어졌어요 사실. 엄마가? 이거 아 진짜로? 그냥 그거 그게 눈꽃이야. 눈꽃이야. 나 그거 앉아서 버렸는데 그건 거의? 아니 눈꽃 내가 너네 집 가서 받았던 눈꽃 내가 훔친 거 있어. 그거야. 진짜 그게 좋아? 와, 미쳤어. 걔는. 눈꽃? 그 이상하게 가루 같은 거 아니야? 아니 네 컴퓨터 옆에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그거 그러니까 막 가루. 가루는 눈꽃처럼. 네, 어제 뉴스데스크에서는요, 이른바 마야광 전 세계라고 불리우는 유명 마약상 박왕렬 씨의 검거 소식이 보도가 됐는데요. 네. 이 박왕렬 씨를 통해 국내 수도권에 마약을 대량 유통시킨 또 총책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아이디 바티칸 킹덤이라는 걸 쓰는 사람이라는데요. 이 바티칸 킹덤의 동료로 국내 마약을 공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황하나 씨의 지인 남모 씨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이 남모 씨 아까 그 녹취에 등장하는 두 남자 중에 한 분 네, 맞죠? 맞습니다. 그죠. 이 남모 씨는 한 달 전쯤에 극단적 선택을 해서 현재는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요. MBC 취재 결과 경찰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티칸 킹덤을 검거하기 위해서 남 씨를 계속 수사를 해왔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 수사 과정에서 황하나 씨의 혐의도 포착된 걸로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댓글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나인무비님께서 아까 그 영상에 대해서 그냥 목소리만 흐르는데 이게 영화인지 네. 참 구별이 안 된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황 사장님께서는 이 사건이 아무래도 이 전 남자친구는 또 자살을 네. 한 걸로 약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멀쩡히 통화하면서 자수하러 갔던 사람이 돌연 자살한 채로 발견이 됐다. 이 나만 자살한 게 아니라 자살 당했다로 느껴지나 이런 또 의혹 제기도 해주셨어요. 여러 의혹이 계속 꼬리를 네. 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규명이 될지 굉장히 지켜볼 만한 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숨어보는 명장만 있는 게 아니라 숨어보는 뉴스도 있다. 남다른 뉴스의 두 번째 코너 색다른 순보뉴입니다. 네, 조회수로는 톱10에 들지 못했지만 이 뉴스는 꼭 봐야 한다. 이런 뉴스들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가 스웨덴의 대표 기업 이케아 관련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이케아는 사실 이 일보다 사람이 먼저다 약간 이런 말을 하는 기업으로도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루에 2번은 다 내려놓고 뭐 커피도 마시고 과자도 먹고 네. 하는 그런 제가 보기엔 피카타임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나요? 그렇죠. 그 외부의 피카타임을 되게 공개적으로 홍보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이 피카타임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을지 몰라도 이케아 코리아는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뭐 입사한 지 2달 만에 방광염에 걸렸고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서 기저귀를 차고 일을 해야 했다. 이런 네.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식사 시간 30분 안에 줄도 서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뭔가 이도 닦아야 되고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글에 또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뭐 일단 생리 현상을 통제받는다는 느낌. 두 번째가 내 자율성을 좀 침해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존중을 못 받는다는 느낌. 워크스테이션에 떠날 때부터 이제 내가 몇 시에 떠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앉고 나서부터도 또 이제 시간을 쳐다보고 있고 용변을 보고 있는 와중에서도 시간 체크를 계속 하게 되고 보고 나올 때 내가 얼마나 썼는지. 약은 언제부터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입사해서 2개월 때부터. 2개월 때부터. 그게 무슨 약이죠 정확하게? 방광염약이에요. 소변을 참거나 했을 때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동료가 그런 말도 했어요. 정말 너 오기 전에는 기저귀를 차고 일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화장실은 6분 만에 다녀와라 이런 룰이 어떻게 생기게 된 거냐면요. 네. 몸을 다쳐서 이 약과 붕대를 교체해야 되는 한 직원이 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모양이에요. 네네. 한 몇 분 동안 자리를 비웠더니 갑자기 부서 단톡방에 부서장이 성인의 평균 화장실 이용 시간은 6분입니다.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화장실을 6분 안에 다녀와라 이런 압박으로 작용을 한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직원들은 부서장이 공지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네. 이거 또 6분 안에 안 갔다 오면 이거 인사평가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니냐 또 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직원들 인터뷰 영상을 제가 다 봤는데요. 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좀 마음이 짠한데 입사해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이런 회사가 가능해? 정말 너무 행복하고 신나겠다라고 해서 기대에 부풀어서 입사를 했는데 딱 이틀 만에 그 마음을 접었고 그리고 대신에
여기서는 커피도 마시면 안 되겠구나. 커피를 마시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니까. 이런 정말 마음이 자리를 잡았다. 너무 안타깝네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댓글을 또 남겨주셨는데 네. 이거는 실시간 댓글을 조금 살펴볼까요? 네. 네. 실시간 댓글이 많이 없기는 한데 네. 그러면 일단 기존에 있는 댓글부터 먼저 제가 네. 소개해 드릴게요. 자, 투데이 CH님께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나왔을 때만 해도 피카 타임이니 뭐니 네. 정말 좋은 면만 보여주고 복지가 좋은 것처럼 보이더니 실상은 정말 개판이었다. 네. 이런 댓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예. 과연 이케아 코리아가 이런 직원들의 호소 그리고 MBC의 보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해당 뉴스를 보도한 이문현 기자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기자? 네. 네, 화장실 제가 이렇게 보도를 보니까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까지 통제를 할 정도면은 굉장히 철저하게 다른 근태도 다 관리를 했을 것 같거든요. 취재를 해봤더니 어떻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케아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굉장히 짧게 쪼개서 여러 가지 근무를 시키는데요. 네. 예를 들면 한 직원이 30분은 매장 관리하고 계산대로 가서 45분 계산을 하고 또 그 다음은 주방 안으로 들어가서 30분 동안 설거지를 하는 이런 식입니다. 하루에 많게는 4-5가지 업무를 교대로 일하다 보니까 네. 근로자들의 업무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네. 국내 대형마트들도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인력을 통합해 관리합니다. 그런데 매장 정리를 하던 근로자가 계산대를 보거나 계산대를 보던 근로자가 매장 정리를 하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1-2개 업무를 소화하는 데 반해서 이케아는 4-5가지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조합 측은 여기에 대해서 이케아가 최대한 노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들을 쥐어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네네. 이케아 측은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를 한 사람이 맡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쉬운 업무, 빡센 업무, 쉬운 업무, 빡센 업무 이렇게 해서 좀 쉴 시간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보도가 나가고 나서 좀 바뀐 건 없나요? 어떻습니까? 우선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보도했던 화장실 6분 제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케아 측도 해당 관리자가 평균 화장실 이용 시간이 6분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강요성은 아니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화장실을 6분만 이용하라고 강요를 했는지 그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어떤 압박을 느꼈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만약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근로시간표를 저렇게 촘촘하게 짜는 행위에 대해서도 TF를 만들어서 노동조합과 합의점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국내 대형마트 같은 경우엔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케아는 사측과 근로자가 절반씩 현재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달 근로자들이 나흘간 파업을 하면서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국내 대형마트처럼 식대만이라도 온전히 부담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케아가 끼니당 500원만 더 부담한다고 하면서 500원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케아는 500원은 협상 과정에서 나온 얘기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조 측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노조 측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은 했다니까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문현 기자 말씀 감사합니다. 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그 이문현 기자가 내일까지 휴가 중이래요. 근데 휴가 중에 그것도 이렇게 저녁 6시 반에 회사 선배가 전화 출연을 해달라고 지시를 한 것 같아서 제가 이케아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전화를 했어도 되나. 저희가 뭐가 다른지 좀 반성이 되는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 기자 휴가 중에 출연 정말 거듭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입니다. 여러분을 뉴스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인싸로 만들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휘준 아나운서가 지금 가장 핫한 SNS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핫한 SNS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아까 4위에서 정인이 사건 언급했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챌린지를 하고 계세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라고 하는 건데 뭐 방탄소년단의 지민 씨나 뭐 유진 씨, 이영애, 뭐 김원효, 심진아 부부 이렇게 다양한 분들 스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챌린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SNS에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네. 해서 가져왔고요. 이걸로 인해서 뭐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한다든지 좀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네, 있다고 네, 해요. 네, 근데 이런 네. 거는 좀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건 좀 네, 없어야겠습니다.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게 악용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달아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보고 확인하고 다음에 소개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회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도 안 하고 해서 접속하신 분들이 많이 없고 댓글이 많이 안 올라왔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 6시에는 여러분의 많은 댓글을 정말 기다리겠습니다. 네. 남다른 뉴스 첫 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빨래처럼 축 늘어져 있거나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시간 보내십시오. 퇴근 후에도 애를 쓰면 건강을 해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